민서, 어제 오빠가 보낸 영상 봤나? 네. 원준이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봤어? 지민 주원이는 봤어?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고생 많았다. 오늘 이 시간이 벡터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적을 잠깐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수직과 평행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이제 도형의 벡터로 직선의 방정식과 표현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안경을 딱 끼고 들어왔는데 자국이 생겼네. 혹시 안경 닦기 갖고 있는 학생 있나? 자국이 딱 내 눈동자에 생겨서 빛나는 내 눈이 가려져.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90문제니까 오늘이 15일 15, 16, 17, 18, 19, 20일 만 6일이니까 만 6일이니까 하루 넣는다고 하고 만 5일 만 5일 하루에 16문제 하루에 16문제 하루에 1시간씩 16문제 꼭 틀린 거야 질문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못 풀었다? 그럼 하루에 16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뭐하지? 내일부터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16문제씩 풀고 내가 숙제 체크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4시간마다 갖고 다니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너희들이 숙제를 하지. 너희들 내가 어떻게 믿니? 월요일날 내려가면 일요일날 저녁에 하다가 선생님 그때 조금 못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16문항씩 체크를 제가 할 테니까 꼭 16문항씩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디 들어가냐면 자, 안경 잘 닦아졌네. 자, 57번 내용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57번인데 내용은 이런 이야기다. 얘들아, 여기를 한번 봐봐. 자, 영상을 제가 어제 저녁에 한 번 정도 늦게라도 내가 보냈는데 이제 9시, 10시 사이인가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학원 수업이 끝났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녁에 보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전에 배웠던 거 간단히 정리하면 자, 얘들아 여기 봐라. 자, 벡터에서 시점이 일치했을 때 두 개의 벡터의 시점이 일치했을 때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 즉 작은 각의 크기를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다. 그래서 벡터의 각의 크기를 구하여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무조건 시점을 일치했을 때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작은 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 두 번째 A 벡터와 B 벡터가 내적이 만약에 표현해주면 이와 같이 합성함수의 도트, 서클 알았지? 그래서 읽을 때는 A 내적 B 또는 내적 AB. 자, 이렇게 읽을 때 내적의 정의가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한 것을 내적이라고 한다. 자, 이때 만약에 이 내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방법이 하나 들어옵니다. B 벡터 자리에 A 벡터를 집어넣어버리면 B 벡터 자리에 A 벡터 집어넣으면 A 벡터의 절대값, A 벡터의 절대값. 그럼 A 벡터하고 A 벡터가 똑같은 벡터니까 각의 크기가 0도가 되겠네? 그럼 코사인 0은 마침 어제 배웠네? 코사인 0은 1이었다고? 코사인 0이 1이니까 A 벡터의 절대값, A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의 제곱.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벡터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자, 뭘 의미하냐면 원점에서 그 벡터의 종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 벡터가 만약에 성분이 주어져 있으면 원점에서
예를 들어서 2,3까지의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버리면 되는데 성분이 안 주어진다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럼 성분이 안 주어졌을 때 베타의 절대값이 있으면 그 절대값을 상대하는 방법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베타의 성분이 안 주어졌는데 절대값이 주어졌다. 무조건 제곱을 해서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베타를 제가 앞전 시간에 연습을 시켜봤습니다. A 내적 플러스 얼마? A 내적 플러스 이 B베타의 절대값을 구하여라. 뭐 성분이 주어져 있으면 이 성분, 이 베타의 성분 이용해서 원점에서 거리를 구해야겠는데 성분이 안 주어졌네? 무조건 베타의 절대값은 제곱하자. 그 제곱을 우리 지훈이가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 절대값 A 제곱. 절대값 A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 4 플러스 4의 절대값 A 곱셈 공식. 자, 4의 A 내적 B 그리고 플러스 네가 이야기했던 것 제일 뒤에 마지막에 4B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 알겠죠? 그래서 베타의 절대값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제곱하면 곱셈 공식하고 변형이 곱셈 공식하고 유사하게. 알았지? 그래서 반드시 내적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알려줬던 게 자, 삼각형과 삼각함수에서 자, 코사인 이법칙을 써가지고 우리가 내적을 성분이나 각의 크기로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식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가 공식을 적어주고 유도해 줬었죠. 그치? 그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A 베타의 성분이 A1, B1 그 다음에 B 베타의 성분이 얼마냐면 A2, B2 두 베타의 내적을 구하여라. 자, 두 베타의 내적은 뭐가 된다? 그 공식의 값을 이용해 보니까 내적 자체는 대응하는 성분의 B 요게 내적이 되더라. 맞아요? 앞전 시간에 제가 유도해 놨었습니다. 근데 그 단지 삼각형과 삼각함수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식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공식을 적어주고 그걸 아는 척하고 유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두 베타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두 베타에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이놈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나눠버리면 되니까 루트에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곱하기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얼마 제곱 내적 A1, B1 플러스 A2, B2가 내적이 될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적이 추가돼서 두세 가지 공식을 더 추가해서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벡터를 공부하는 마지막 단원 뭐가 되면 도형의 방정식을 작성하러 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57번 문제부터 얼른 몇 문제씩 한번 반복해서 후다닥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자, A 베타의 크기가 3 나왔다. A 베타의 크기가 3이고 B 베타의 크기가 6 나왔습니다. 자, 이때 두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의 값이 주어졌을 때 이때 이 베타의 내적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내적을 하나만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문제 1번 문제가 세타가 6분의 얼마 파이야. 내적 한번 불러봐. 우리 지원이부터 앞에서 3 곱하기 6 곱하기 2 코 30도니까 코사인 30도면 2분의 얼마? 루트 3. 그래서 내적은 9루트 3. 그렇지? 자, 두 번째가 두 베타가 이루고 있는 크기가 90도야. 원준아 불러 내적
3 곱하기 6 곱하기 그렇지. 코사인 0은 얼마? 코사인 90도는 0.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세타의 값 자체가 3분의 얼마? 2파이. 제가 이 내적을 물어보는 게요. 뭐 때문에 물어보냐면 삼각함수 값 때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불러봐 지려. 민서야. 어려운 건 내가 해줄게. 3 곱하기 6은 마이너스 얼마? 2분의 몇 도가 됩니까? 120도가 되죠? 120도가 되면 빨리 눌러 동경을 돌려봐야지. 그럼 x축하고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니까 직각삼각형은 2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이사분면의 동경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다. 알았죠? 그래서 내적의 값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8번 문제가, 자, 오른쪽 그림이 만약에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자, 삼각형 OAB가 있다. 자, 삼각형 OAB가 있으면, 자, 삼각형 OAB가 있을 때, 자, OB의 선분의 길이가 2 나왔고, OA의 길이가 얼마? 3.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얼마 나왔냐면 문제에서 세타. 자, 그런데 문제 자체는 두 벡터의 내적 OA 벡터와 OB 벡터가 내적의 값 자체가 얼마 나왔다? 3 나왔다. 자, 이때 이걸 가지고서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자, 한 번만 더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여라. 그 내적이 3이다. 그럼 내적 한번 구해보면 크기는 얼마? 2 곱하기 4.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3. 그러면 이때 자, 3으로 약분하면 정리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그래서 세타 자체가 60도. 됐죠? 자, 세타의 값 자체가 60도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자, 60도가 되면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1이 되고 이 길이가 루트 얼마? 3이 돼서 이때 이 삼각형의 높이는 루트 3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에다가 60도라는 걸 이용해서 높이의 값을 찾았죠? 그래서 면적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분이 주어졌을 때 내적을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A벡터의 성분이 얼마 나왔냐면 2, 마이너스 3. B벡터의 성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1, 2 나왔다. 자, 다음과 같이 만약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벡터의 내적을 정리해 주세요. 자, A벡터하고 뭐냐면 A벡터 마이너스 얼마? 이 B벡터. 자, 이거의 내적 한번 구하러 가자. 윤호야, 칠판만 봐. 자, 내적을 내가 정리하려면 이 문제는 자, 벡터에 성분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됩니다. 알겠죠? 자, 벡터에 만약에 성분이 주어졌으면 내적은 어떻게 구하자? 내적은 벡터에 성분이 주어졌으면 내적은 x 성분끼리 잘못 적었네요. A1, A2, B1, B2 이렇게 놓아야겠죠? 그럼 내적은 자,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자. 그렇지?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 공식을 이용해라.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성분의 값으로 만약에 표현해주면 A 벡터의 성분은 얼마가 되냐면 위에 나와 있듯이 2,-3. 자, 뒤에 있는 벡터 정리할까요? A 벡터에서 B 벡터의 2를 곱해서 빼라. 2에서 2 곱해서 빼면 4, -3에서 2를 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얼마? 7. 됐어요? 자, 성분이 주어졌네요. 내적을 계산하여라. 8, 21. 그래서 내적은 얼마다? 29. 됐나? 성분이 주어졌을 때, 자, 내적을 만약에 한번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 벡터의 성분이 2, 얼마? K. 자, B 벡터의 성분이 3K-1,2 나왔습니다. 이때 만약에 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 나왔냐면 14 나왔다. 이때 K를 구하여라. 뭐 성분이 주어졌을 때 내적을 계산하여라. 자, 우리가 내적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곱해주면 6K-2 그 다음에 플러스 자, A2 얼마? B2를 곱하니까 2K. 이때 내적의 값 자체가 14. 됐어요? 자, 그러면 8K가 16이 되기 때문에 K는 얼마다? 2가 될 것이다. 말든 이해돼? 그래서 내적의 값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늘 아마 30분 안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몇 번 문제냐면 자, 62번 문제가 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그 새끼가 딱 보이면 바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A 벡터의 크기가 2. 자, B 벡터의 크기가 1 나왔다. 이때 또 하나의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가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2다. 자, 뒤에 뭘 구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뒤에 뭘 구하든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벡터의 절대값이 주어졌습니다. 어차피 벡터의 절대값이 주어졌는데 이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가 성분이 안 나왔으니까 요 벡터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구하는 공식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벡터에 성분이 안 나왔는데 절대값이 주어졌다. 자, 그걸 상대하는 방법은 뭐하자? 양변을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러면 벡터의 절대값을 제곱을 구하여라. 제일 먼저 이쪽 편사에서 얘가 제일 대표적인 거야. 자, 그러면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은 뭐하자? 자, 전개하면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플러스 2배 A 내적 B 그 다음에 플러스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우변 자체가 얼마다? 2 나왔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꺼낼 수 있는 건 과연 얼마일까? A 벡터의 크기가 2고 B 벡터의 크기가 1이니까 요거 얼마? 4 요거 얼마? 1 5가 되네요. 5가 되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네. 2로 나눠버리니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을 문제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를 딱 봤더니 1번에 내적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내적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어.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의 절대값을 구하여라. 자, 벡터의 절대값이 주어져 있다. 성분은 없네요. 무조건 뭐한다? 제곱을 한다. 이해됐나? 자, 얘를 만약에 제곱을 하면 곱셈 공식을 쓰면 9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A 내적 B 플러스 4의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때 만약에 정리해 나가면 A 벡터의 크기가 2니까 36, 내적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면 자 18, B 벡터의 크기가 1이니까 얼마? 시계값은 얼마? 4. 그래서 내적이 얼마? 제곱의 값을 정리해보니까 58. 말든 이해되나? 그러면 절대값의 제곱의 값이 58이니까 자 절대값 씌우지 않으면 얼마가 된다? 루트 58 나올 것이다. 자 말든 이해됐나요? 그 내적의 값을 그렇게 연습하시고 자 65번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뭐가 되냐면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뭘 추가하냐면 65번 문제에 첫 번째 줄에 보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절대값이 3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 앞에는 아무 식도 지금 안 나와 있지. 거기다 추가해 주세요. A 벡터 B 벡터의 합 벡터의 절대값이 5다. 절대값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얼마다? 5다. 자 여기 그 앞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해주면 될 것이다. 아 오늘도 피곤하다. 오늘 그 저녁에 이제 절대 안 봐야겠어. 나 어제 집에 가서 4시 40분까지 갔어. 안 보려고 했는데 한 50분 보다가 어제는 또 그것 봤어요. 피지컬 100인가? 그거 어제 내가 3분과 4분까지 봤거든. 그거 한 45분인가 50분 하대. 이거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다 보니까 또 두 번째 보고 싶고 그거 보고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카지노 2개 보고 1개인가 2개 보고 아침에 난 온몸이 아파 죽겠어. 안 보고 싶은데 보게 되더라고. 오늘부터는 안 봐야겠다. 그거 보지 마라. 응? 어제 나 피지컬 100을 보니까 진짜 몸이 좋다. 봤니? 응? 추석은 나오고 그래서 봤는데 그런 몸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아니야 예전에 나도 그 정도는 됐을 수 있었어. 내가 너 그거 뭐야 살 뺐어. 살 빼서 내가 22kg인가 살 뺐어요. 그래서 103인가 104에서 82까지 뺐어요. 살을 뺐는데 그 뭐가 돼? 내가 그때 한 3달 해가지고 살을 뺐는데 그 트레이닝 있잖아. PT 하는 선생님이 바꿔줘 버린 거야. 나보다 내가 그때 화목토반이었거든. 수업 끝나고 내가 11시인가 시작했거든요. 밤에. 근데 나보다 월수금에 나오래. 자기가 시간이 월수금밖에 없다고. 나 월수금에 그때는 저녁에 늦게 끝났거든. 집에 가고 하면 11시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나보다 월수금에 나오래. 그래서 나 안 다녔지. 그래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돼버렸어. 한 달도 안 돼서 원상복귀 돼버렸어. 내가 그때 PT가 비싸잖아요. 그 PT만 비싼 게 아니라 그때 식단도 내가 조절했거든요. 진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막 도시락 싸갖고 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살 딱 빼가지고 좀 만들어 볼까 했더니 바꿔져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돼서 2번 다시 살 안 뺀다고. 자연적으로 빼야겠다. 평생 하지 않던 한. 자, 66번 문제 한번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뭘 기억해 놓냐면요. 70번에다 그것만 완별을 딱 해놓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앞에 판서에서는 70번하고 62번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건 연습만 하시면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자, 66번이 A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1, -2
자, B벡터의 크기가 3, 마이너스 1. 자, C벡터의 크기가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때 다음 두 벡터 A벡터 마이너스 B벡터와 그 다음에 A벡터 마이너스 C벡터가 이루고 있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자, 얘는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그 공식을 쓸 수가 있는가 한번 봅니다. A벡터에서 B벡터를 빼면 성분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A벡터에서 C벡터를 빼면 자, 성분의 값 자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2로서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찾으러 갈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공식은 기억해야지. 어떤 만약에 벡터에 이 벡터하고 이 벡터입니다. 이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송분이 나왔잖아. 그럼 공식을 써서 두 벡터의 크기, 자, 이 벡터의 크기, 원점에서 중점까지의 거리 루트 5, 그 다음에 요 벡터의 크기, 이것도 얼마? 루트 5. 말뜻 이해되나요? 그리고 내적 정리하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얼마다? 0. 됐나? 그럼 코사인 값 자체가 얼마 나와버렸습니까? 0 나왔죠? 그럼 우리가 빨리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V자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럼 V자 그래프를 딱 봤더니 코사인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세타는 얼마가 된다? 90도하고 몇 도가 된다? 270도. 됐어요? 자, 90도하고 270도인데 그때 벡터에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최대가 180도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각의 크기는 90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는 그냥 하시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아까 했듯이 A벡터의 크기가 얼마? 3이고 B벡터의 크기가 1이면 자, 얘들아 중간에 나와 있는 그 벡터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내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러면 벡터의 크기와 내적이 주어진다면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 그 대신 제가 69번을 대신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A벡터, B벡터, C벡터가 얼마다? 0벡터가 됩니다. 자, A벡터의 크기가 6, A벡터의 크기가 6, B벡터의 크기가 자, B벡터의 크기가 10. 자, C벡터의 크기가 얼마 나왔냐면 14 나왔습니다. 이때 A벡터와 B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자, 한번 간다. 두 벡터 A벡터하고 B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A벡터하고 B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자,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A벡터의 절대값, B벡터의 절대값에다가 두 벡터의 내적이 나와야겠네. 자, 그래야만이 A벡터하고 B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A벡터의 크기하고 B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저는 각의 크기 구하려면 뭘 찾아야 합니까? 내적을 찾아야겠죠. 그럼 내적을 찾으려면 내적 구하는 공식은 A벡터의 크기, B벡터의 크기,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이 알아야겠네. 근데 결국 세타가 각의 크기가 안 나와서 내적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결국 각의 크기 구하려면 나는 내적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야 하는 거야. 그럼 내적을 찾으려고 봤는데 아직 안 쓴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얘하고 얘를 아직은 못 쓰고 있다는 거야. 됐나? 자,
자, 이걸 이용해서 내적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찾으러 갈 거예요. 자, C 벡터의 크기가 14 나왔어요. 자, 그래서 C 벡터의 크기가 14니까 자, C 벡터를 찾으러 가면 자, C 벡터만 남겨놓고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에 A 벡터와 B 벡터의 합 벡터 됐나? 그러면 이때 이 벡터에 C 벡터를 찾았는데 절대값이 얼마 나왔다? 14가 나왔습니다. 자, 절대값이 14였다면 어차피 벡터에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벡터의 절대값이 주어졌는데 성분이 없어. 뭐하자? 양변을 제곱해버리자. 됐나? 자, 그래서 양변을 내가 제곱하면 자, 여기에서부터 정리 들어가면 곱셈 공식의 변형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플러스 2의 A 내적 B 플러스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 14의 제곱 196 나옵니다. 그러면 A 벡터의 크기가 6, 36에다가 100을 더하면 136 맞지? 136이 넘어가면 60이 되네요. 60이 돼서 내적 자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두 벡터의 내적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 들어가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두 벡터의 내적,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돼서 세타의 값 자체는 60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친구를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70번 문제에다가 깨끗하게 가급적이면 다음을 생각해서 공식을 제가 유도해 주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얘들아 이쪽 한번 본다.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하나 더 읽어보기가. 자, 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자, 얘가 삼각형의 면적 구하러 간다. 자, 우리가 어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면적 찾으러 갈게요. 만약에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됐다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뭘까? 어차피 이거 배우거든요. 면적 구하는 공식을. 자, 어디서 배우냐면 삼각형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배워요. 자, 여기를 만약에 높이를 제가 딱 찾으면 자, 이 높이를 뭐라고 하자? H라고 하자. 자, 왼쪽 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의 값을 한번 찾으러 갈까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얼마? 높이여서 A분의 H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H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의 값 자체가 얼마가 된다? A 곱하기 얼마?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준다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자, 밑변, 높이 요거 곱해준 게 면적이 되겠네요?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해준다면 얼마가 된다? AB 사인 세타가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봐라. 두 변과 사이값만 주어지면 면적은 공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삼각형의 면적을 벡터로 표현하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70번 문제가 자, 삼각형 OAB가 있다. 자, 삼각형 그림에는 지금 삼각형이 안 주어졌네요. 자, 삼각형 OAB가 있는데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을 벡터로서 나타내어라. 됐나?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자. 됐어요? 자, 이제 이 면적을 제가 구하러 갑니다. 자, 삼각형의 면적 한번 불러봐. 얼마? 삼각형의 면적 S는 2분의 1. 자, 이 공식 그대로 쓸 겁니다. 얼마가 된다? 자, 두 변. 자, 이 변과 이 변.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뭐하고 같아요? OA 벡터의 절대값이 변의 길이가 되겠네. 자, 요 변의 길이는 얼마니? 절대값 OB 벡터의 절대값이 될 거고.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면적 구하는 공식은 두 변과 사이값을 알면 되기 때문에 자, 뒤에다가 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는 게 이게 면적이 되겠다. 됐어?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벡터에서 사인 세타는요 몰라요. 어떤 값인지. 그치? 자, 우리가 벡터에서 알고 있는 삼각함수 값은 코사인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것도 뭡니까? 이 공식밖에. 그치? 자,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자, 그 유명한 공식 얼마가 됩니까?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얼마다? 1 나올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정리하면 자, 사인 세타의 제곱은 얼마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것이다. 됐나?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리할까요? 이래다가 얘들아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요? 무슨 코사인 세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자,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 주세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이게 코사인 세타 값인데 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제곱이 들어와야 하니까 뭐 하자? 제곱하면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내적을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들아, 요거 내가 통분시키러 갈게. 자, 요걸 제가 통분하러 간다면 자, 분모는 제가 통분하면 A 벡터의 절대값 제곱,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분자 1은 뭐하고 같다?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제곱이 되겠네요. 네, 여기 잠깐만 봐보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딱 들어가서 면적을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자, 면적 정리하면 얘들아 2분의 1 여기서 생략되니까 한번 봐봐.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자, 2분의 1에다가 OA 벡터의 절대값은 얼마다? OA 벡터의 절대값은 A 벡터의 절대값, OB 벡터의 절대값은 얼마? B 벡터의 절대값. 이해됐어요? 자, 일단 봐봐. 요게 두 개가 만약에 곱해졌고 사인 세타 자리에 제곱의 값이 얘가 되니까 사인 세타는 여기에 루트가 씌워 들어가야겠네? 됐어요? 자, 루트가 씌워져 가면 이 분모에 있는 제곱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겠네?
얘가 근호 밖으로 빠져나오면 A 벡터의 절대값과 B 벡터의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하고 뭐가 돼버립니까? 약분이 돼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남는 것은 뭐가 남는다? 루트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두 벡터의 내적의 제곱의 값 자체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만약에 벡터에 성분이 주어졌을 때 그 벡터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얘고, 얘들아 봐봐. 우리 친구들이 뭐냐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형의 면적 구할 때 사선식 공식이라고 배워봤죠. 멜빵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 공식이 여기서 나온 공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벡터가 만약에 성분이 주어졌을 때 그 벡터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자 70번은 자 공식을 유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70번의 2번 문제는 조그만하게 X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성분으로까지 나타낼 필요는 없어. 자,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거기에 해당된 문제 71번 문제를 한번 가본다. 자, 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OAB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자, 얘들아 같이 들어가자. 면적 구하러 간다. 2분의 1에 절대값 OA 벡터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루트 5네요. 오케이? 제곱하면 얼마? 5. OB 벡터의 크기가 루트 얼마야? 17 나왔네? 됐나? 반응자 뭐해라? 루트 17 맞죠? 그럼 제곱하니까 얼마? 17. 마이너스 내적이 얼마예요? 4에다 2 더하면 6이네? 오케이? 그럼 내적이 6이니까 제곱하면 얼마? 36. 자, 얘들아 85에서 36을 빼면 4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루트 49는 7 나오네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가 된다? 2분의 7 나올 것이다. 말뜻 이해돼?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우리 희주하고 신영이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나?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 희주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나 친구들이 벡터의 수직과 평행. 그래서 쉬는 시간은 뭐가 됩니까? 이 단원을 소단을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문제 푸는 것은요 72, 76, 그 다음에 82, 그리고 88, 그리고 94 다섯 문제를 풀고 제가 단원을 소단을 내립치고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주 목표 직선의 방정식인 벡터 방정식을 들어갈 겁니다. 쌤, 저
계단이에요. 자, 벡터의 수직과 평행. 자, 마지막 소단원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가본다. 자, 72번 문제가 수직과 평행인데 우리가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자, 벡터의 수직과 평행. 자, 수직하고 평행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꺼낼 수 있는 식이 뭔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벡터가 자, 성분의 값이 주어졌을 때 A1, A2 자, B벡터의 성분이 B1, B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두 벡터가 뭐가 된다? 평행하다. 자, 두 벡터가 만약에 평행하다면 꺼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두 벡터가 평행해. 그러면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맞죠? 그러면 자, 이 식을 내가 정리하면 A1 얼마? A2 자, 우변의 값 자체가 T의 B1, T의 B2 그래서 벡터의 상등을 이용해서 꺼내면 X성분은 X성분끼리 같을 것이다. 그래서 A1은 TB1하고 같다. 그러면 T의 값 자체는 얼마? B1분의 A1하고 같고 Y성분은 Y성분끼리 같다. Y성분끼리 같다. 그러면 자, T는 B2분의 A2가 되겠네. T는 B2분의 A2가 돼서 어떤 만약에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두 개의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두 벡터가 평행하다. 우리는 뭐가 됩니까? 유도할 필요 없이 이 공식의 값을 그대로 써서 B1분의 얼마? A1 B2분의 A2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 결국 대응하는 성분의 B는 같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두 벡터가 수직이라고 하겠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가 만약에 수직 관계가 성립했어요. 자, 두 벡터가 만약에 수직이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뭘 곱해야 합니까?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을 곱해야겠네. 근데 수직이니까 세타가 몇 도가 돼? 90도. 그죠?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이면 코사인 세타가 90도가 돼서 내적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반드시 0이 나오고 어떤 두 개의 벡터에 내적이 0 나왔다? 두 벡터는 수직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두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자, 평행하면 대응하는 성분의 B는 똑같을 것이고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얼마다? 무조건 0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문제를 한번 가본다. 자, 72번 문제가 자, A 벡터의 성분이 3, 마이너스 6이고 자, B 벡터의 성분이 2x, 얼마다? 1-x가 나왔습니다. 이때 자, 다음 두 벡터가 평행합니다.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평행할 조건을 구하여라. 자, 두 벡터가 평행한다. 자, 왼쪽에 있는 노란색 대응하는 성분의 B가 똑같습니다. 2x분의 3은 뭐하고 같냐면 1-x분의 마이너스 6하고 같다. 요것만 성립시켜주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제가 약분하지 않고 그냥 대각선 곱하면 자, 3-3x는 마이너스 얼마? 12x가 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9x가 3 나오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들아 잠깐만 평행하다는 말이 나오면 이 식을 다음에 기억을 하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평행하다? 네, 다른 건 몰라도요 선생님 대응하는 성분의 비가 같습니다. 그 정도. 오케이? 자, 2번 문제는 다음 두 벡터가 수직이라고 한다. 자, 수직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A 벡터와 얼마가 되냐면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수직이라고 하자. 자, 두 벡터가 만약에 수직이면 꺼낼 수 있는 식은 뭐가 있어요? 두 벡터의 내적은 얼마 나온다? 0 나올 것이다. 됐나? 자,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얼마다? 0이다. 자, 그래서 이 두 벡터를 제가 찾으러 갑니다. 자, A 벡터의 성분은 3,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성분 찾으러 갈까요? A 벡터에 2를 곱해서 B 벡터를 빼주면 되니까 6-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서 1-x를 빼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얼마 7 플러스 x가 돼서 내적이 얼마다? 0이다. 자,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내적의 값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준다. 자, 3, 6, 18 마이너스 얼마? 6x 그 다음에 플러스 정리하면 자, 42 마이너스 얼마? 6x가 0이 될 것이다. 됐어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12x 넘어가면 플러스 12x가 되고 정리하면 자, 60이 돼서 이걸 만족하는 x는 5가 나올 것이다. 자,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EA 정리하면 EA 벡터, B 벡터니까 자, 7이 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얼마? 13 플러스 X 그러면 정리하면 자, 얼마가 됩니까? 요거 정리하면 78 마이너스 6x가 0이 되고 12x가 되면 96이 돼서 x는 얼마? 이렇게 6 제가 수정할게요.
그러면 됐어요? 아니에요. 어디야? X는 8. x는 얼마? 8. 벡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든 이해됐나? 자, 공식을 한번 봐보고,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자, 뭐가 됩니까? 필수 예제 마지막 76번만 정리해서 매듭을 칩시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수직과 평행, 벡터가 수직이다. 내적은 0이다. 평행하다. 대응하는 성분의 비가 같다. 자, 그것을 얘들아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A 벡터의 성분이 3,1, B 벡터의 성분이 1,2가 나오는데 다음 두 개의 벡터 A 벡터 마이너스 X B 벡터와 이 벡터와 2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수직이라고 합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야? 그럼 바로 내적은 0 나올 것이다. 됐어요? 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0이다. 그것만 우리가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해 나가면,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좀 산수 좀 봐주세요. A 벡터에서 x를 곱해서 빼면 얼마? 3-x. 그 다음에 x를 빼면 1-2x. 자, 그리고 2a 벡터 플러스 b니까 더하면 얼마? 7, 2 곱해서 2를 더하니까 4가 돼서 이게 내적이 0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얘들아, 이 문제에서 지금 이 판사에서 중요한 것은 벡터가 만약에 수직이면 내적이 0이라는 것을 쓰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것은 문제가 어렵든가 쉽든가 항상 쓰는 공식이니까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나가면 21 마이너스 얼마? 7x 플러스 얼마냐면 4 마이너스 8x가 0이 돼서 뭐뭐면 15x 그 다음에 우변은 25니까 x는 3분의 얼마? 5가 될 것이다. 지연아, 이 말씀 이해되나? 은준이 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5a 벡터가 마이너스 4,3이고 5a 벡터가 마이너스 4,3이고 5b 벡터가 2,1이고 5p 벡터가 x, y라고 하자. 자, 이때 AP 벡터와 얘들아 AP 벡터와 OB 벡터가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OP 벡터와 OA 벡터가 수직입니다. 내적은 0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것만 써서 미지수 X하고 Y를 구해라. 정리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자, 민서야 AP 벡터 찾아봐. 얼마? X 플러스 AP 벡터는 P 벡터에서 A 벡터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P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니까 X 플러스 4, Y 마이너스 얼마? 3. 자, OB 벡터의 성분이 2,1.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 대응하는 성분의 비가 같다.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4 이것은 얼마다? 1분의 얼마냐면
y-3하고 같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x 플러스 4는 2y-6이라는 하나의 식이 등장하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OP 벡터와 OA 벡터가 수직입니다. 자, OP 벡터와 OA 벡터가 수직이면 OP 벡터의 성분은 x, y, OA 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4, 3이 돼서 내적은 0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y가 얼마다? 0이다. 됐어요? 평행 조건에 의해서 이 식이 하나 나오고 수직 조건에서 이 식이 나와서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x하고 y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공식은 평행 조건, 뒤에는 수직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윤호, 이해돼?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자, 그 내용을 내적이나 그런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요, 지금 한번 82번 한번 풀어볼래요? 막 공식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주어진 조건을 잘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식을 써서 성분이 주어졌을 때 또는 크기가 주어졌을 때 자, 그 공식을 이용해서 내적 문제를 풀었다면 82번은 내적의 정의를 쓰되 그 뜻을 잘 이용해서 풀어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82번 문제. 자, 갑니다. 자, 내용 자체가 기억 명제는 자,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과 B 벡터의 내적,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똑같으면 두 벡터의 절대값은 서로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참인가 거짓인가 조사로 갈게요. 자, A 벡터하고 자기 자신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거고, B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은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 돼서 기억 명제는 이걸 의미하죠. 그죠? 자, 이걸 만약에 의미했다면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a의 제곱이라는 이런 표현 방법이 들어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때 이 식의 값이 성립했다는 것은 x가 a하고 같든가 또는 x가 마이너스 a하고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b 벡터의 절대값하고 같아서 이 등식이 성립하면 이런 식의 값이 성립해야겠죠. 근데 a 벡터하고 b 벡터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은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이 식이 성립했다는 것은 두 벡터의 크기가 서로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기억 명제는 맞았고, 자, 니은 명제는 A 벡터와 C 벡터가 내적과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똑같으면 B 벡터하고 C 벡터는 서로 같을 것이다. 자, 얘들아, 요건 바로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한번 봐보실래요? 자, 요 벡터를 제가 조금 과하게 A 벡터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이때 만약에 제가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놓고 이 벡터를 내가 만약에 C 벡터라고 놓는다면 얘들아,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얼마 나옵니까? 0 나오죠.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니까 내적은 0이네. A 벡터와 C 벡터도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이네. 그러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네. 니은 명제에서 그럼 결국 서로 같다고 해서 B 벡터하고 C 벡터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같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니은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되고, 자, 디귿 명제는 자, 다음 등식의 값이 성립하면 벡터는 다음 A 벡터와 B-A 벡터는 수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 뭐하고 같다? A 벡터, 내적, 자, 내적 A 벡터하고 A 벡터의 내적이 똑같다. 자, 이때 만약에 다음 등식이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봤어. 자, 얘들아, 넘긴다. 넘겨버려서 A 벡터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B 벡터가 되고 뒤에는 넘어가면 A 벡터가 돼서 얘가 되겠네. 됐어요? 그럼 두 벡터는 내적이 얼마야? 0이죠? 그럼 두 벡터는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 말든 이해되나? 자, 요거 넘어가서 A 벡터로 묶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자, 가장 중요한 직선의 방정식을 쉬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갖고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답지 안 줬어? 규태야, 너 규태도 답지 받았니 안 받았니? 어떤 거요? 백타. 안 받았어요. 백타? 지원아, 네. 너 오늘 배웠던 답지 있니?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원준아, 내가 백 올 때 가지고 올게. 아니 내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신백근이 뭐야 이게? 발끈이 이러면
그러지 않나요? 뭐야 잘해. 복수해야지. 하자마자. 뭐 결정적이야. 아니 아니, 정신 짤뚱이랬다. 놀릴만하지. 아, 근데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그냥. 나 오늘 아침에 했을 때. 뭐야 너 왜 이게? 아 여기 안 여기는 어디 갔어요? 뭐야?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너보다 이분 말고 앞에 그냥 그래. 나 이게 펴봤거든. 앞에 다 비어 있거든. 아, 이거 다 끼고 나 앞에 끼고 안 돼서 형이 그래서 어제 엄마랑 싸웠는데 어제? 뭐야? 아 싸웠어. 왜 우리 여기서 영화 충격적이지. 그거 배웠던 거야? 너 무슨 과정이 지도 보니 아. 요새 무슨 하나씩 얘랑 나 이거 나 내년으로 빨간색에 가. 났었고 내년으로 절대 그거 쓰려고 쓰려고 1학년 되지. 초록색이 아니고 2등 있어야 되는데. 점 내려가고 나도 이거 있었는데 이거 그거야. 내 시간 이거보다 내 스타트가 약간 뛰었는데 아 맞아. 그래서 희망 같이 맞아. 이 학년 어? 노는 사람도 지금은 안 보는데 난 가질 거야. 노는 사람은 특히 케이스래. 나 올려야 돼. 그 케이스가 진짜 특이해가지고 진짜 이래서 진짜 몰라. 선배님은 한두명? 바탕도 8명 중에서 한두 명만 1등을 그 수학 잘하는 것 같은데. 안 오는데 떨어지는 그래서 내가 1등까지 나온 거야. 나도. 나는 그냥 그걸 내가 놓치는 안 했는데. 나는 놓치는 안 했어.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왜 영상한테 까먹으면 엄마가 조금 더. 왜? 왜? 아니 또 한 10시에 끝나. 너 말하다 우리 영화하고 말하다. 영화 스테이지 12시에 계속 해야 돼. 우리 역사하냐?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또 수업을 무슨 그냥 또 무슨 다음 내야지 일찍 일어나고 숙제를 미술이 제일 어려워. 이건 진짜 미술 진짜 전날에 진짜 왜 하는 거? 전날에 나 차라리 음악이 전날 10시 끝나는 아니 나는 진짜 똥 쏘겠다. 기가 안 되네. 친구 물어보니까 했어. 그래서 열심히 8시간 이 8시간 쭉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또 뭐지? 기하게 만들어. 항상 화요일에 시간이 나도 그냥 엄마 써먹어. 맨날 누구랑 말했으면 눈물이 먼저 나와. 내고 있는 거 진짜? 애야 이번에 성수로 수학이 이렇게 시험인데 이학교에서 무슨 자막으로 또 나와가지고 시험이 겁나 웃기면서 그다음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한테 테이프로 스토리해가지고 나머지들은 다 해줬을 똑같이 썼는데 힘들게 받았어? 응. 힘이 아니야? 진짜 악한 진짜 개빡치 오는 다행인 게 주방으로가 수능이랑 비슷해서 나한테 이끌리지 마. 왜냐면 나는 수능 거를 잘 풀고 내신 거 진짜 못 풀고.
친해지는 거. 왜? 아니 한편이나 민망한 했는데 누군가 깔끔하게 나오는 거 지긋하고 더럽게 나오는 거 엄청 더럽게 나오는 거. 진영이 아껴 먹으려고. 네. 나도 먹을래? 안 쓰는 거 아니야? 뭐해? 너 물리했어? 뭐가 했어? 노란색. 야, 너 생각하다. 나는 물안 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웃긴 건지 알아? 지 물리 선택 안 했으면 도가니 물리가 달라. 무슨 얘지? 무슨 얘지?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 이거 했다가 나 들었으면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를 살짝 문학식으로 바꾸니까 애들이 다 반대할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이 다 물리면 가라는 거야. 폭력적인 애들도 있고 스페이스 같고. 근데 이거는 붙여야 돼. 같이 만들다가 물리를 중점으로 하는 할 게 없어. 왜냐면 미생물도 있지, 화학 있지, 물리는 없어. 중고하고 할 수는 없잖아. 글쎄. 이거를 생기부에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좋긴 해. 물리를 안 선택해서 물리를 하고 싶은 당연히 그렇다고. 나중에. 이거를 장점을 만들어야겠다. 장점을 잘 생각도 잘 살아야지. 성적은 기쁘다. 모든 걸 기본이 된다. 스트레스를 안 되는 거. 오늘 스스로는 처음. 난 진짜 재밌다. 지금 20%가 중요한 중간 외시요? 중간 외시요? 지금 일단 근데 이거 쓰려면은 내신 등급이 최소 2등급 초반은 들어와야 된다고. 2등급 초반. 일단 나는 많이 했어. 2등급 초반. 수학하면 이게 이건데 왜 그러냐? 차라리 문과를 가지고 문과를 돌려. 괜찮아. 아까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거야. 이과에서 문과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는데 이거 가성이 안 나와. 그럼 가상 성적 보고 믿어. 문과로? 사는데? 과학에 그래. 왜냐면 과학 안 나오면 사람들 그러고. 이런 성적이 제일 중요해. 서울이 이런 거밖에 안 들어가서. 근데 대신을 해가지고 나 진짜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구나. 안 되나? 근데 그거 있던데. 야, 어때? 바람이 나와서. 하나 줄게. 하나 오게. 모르겠는데 다른 놀랍게요. 그냥 후회하고 뭐 이러면 쌤이 그럴 바에는 국수 다른 거 들어라. 내가 죽어 나간다. 이거 다음에 해도 왜 복수라는 용어를 써? 네? 왜 복수라는 용어를 써? 아 얘가 소개팅이 소개팅? 아니야. 왜 뭐라고? 뭔가니까 후회중이야. 고민 중이야? 후회. 후회 중? 아, 이거구나. 이건 너무 문학식이야. 왜 그러냐면, 문과, 이과를 만약에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훈이가 내 딸이었어도
선생님 아니 아빠 어떻게 할까 한다면 고민해. 어떻게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잘 모르겠어. 그럼 나도 무조건 이과를 먼저 보내. 이과를. 근데 공부하는 것은 어차피 학교 다니면서 문과가 되는가 이과가 되는가 성적을 따려면은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문과라고 해서 수학 대충 해가지고 등급 나온다? 그건 아니야. 3학년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미적분을 배우고 걔는 확률 통계를 배우거든? 확률 통계가 미적분보다는 좀 더 쉬워. 알겠지? 그러나 공부하는 것은 어차피 시간은 똑같아.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취업이나 사회에 나갈 걸 생각한다면 이과 훨씬 더 나아.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취하는 것이 수학 때문에 문과를 가겠다. 그건 안 되죠. 자기가 가고 싶은 걸 해야지 그런 거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왜? 호진이 거 네가 갖고 있어. 얘가 안 갖고 있잖아. 얘는 몰랐지. 호진이 건지. 네가 말 안 했으니까. 네가 호진이 거라고 하고 규태한테 이야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규태는 앞에다 놓잖아. 호진이 치과 가니까 치과 갔다 오면 올 거야. 치과 도대체 몇 시간이야? 왜? 너 보고 있구나. 얘 할 수 있는 거지. 교정 때문에. 아, 교정이야? 네, 교정 때문에. 아, 호진이가 교정하고 있나? 아, 그렇군요. 교정하면 시간 많이 걸리던데. 맞아요. 아니, 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 왔다 갔다. 네. 왜? 내일 할 수 있잖아. 내일이 아니면 토요일도 있잖아.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야. 알았지? 그래서 세 가지를 적어줄 테니까 달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점 A를 지나갑니다. A, x1, y1을 지나고 자, D벡터가 주어졌습니다. D벡터 L, M의 D벡터에 평행한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자, 점 A를 지나가면서 D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그럼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땐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이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했는데 점 A를 지나가면서 이 지나가는 점은 나왔는데 기울기가 안 나왔네요.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방향 벡터입니다. D벡터예요. 자, 그런데 점 A를 지나가고 D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그래서 이 D벡터가 내가 찾고자 한 직선하고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야. 알겠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D벡터를 뭐라고 한다? 방향 벡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직선은 모든 문제, 10문제가 나왔을 때 9문제를 방향 벡터로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만큼 방향 벡터가 중요한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조건을 가지고서 A를 지나가면서 D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자, 이 점은 얼마? A. 이 점은 A. 자, 이 점은 x1, y1. 그리고 이 점이 얼마? 원점. 그리고 이 벡터를 내가 뭐라고 하자? D벡터라고 하자. 자, 점 A를 지나가면서
D벡터하고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합시다. 평행하게 대충 나왔네요. 됐어요? 그러면 점 A를 지나가면서 이 벡터에 평행한 이 직선의 방정식 노란색 직선을 작성해 보자는 이야기야. 그런데 노란색 직선 위에는 얘는 정해져 있는 점이 되지만 이 노란색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할 것이다. 됐어요? 그 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점을 뭐라 하자? P라고 넣자. 그러면 이 점 P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점을 x, y라고 넣는다. 됐어요? 그럼 내가 노란색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점에 대한 P점에 대한 관계식 구하러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이라는 이야기 벡터가 나오면 항상 방향 벡터가 위치 벡터가 들어와야 합니다. OA 벡터를 뭐라 하자? A 벡터. 자, 제가 구하고자 한 벡터 OP 벡터를 X 벡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은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X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거나 근데 그 XY를 중점으로 가지고 있는 벡터가 X 벡터이기 때문에 나는 X 벡터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X 벡터를 꺼내기 위해서 여기서 10을 꺼내면 이 그림을 보니까 AP 벡터와 이 벡터와 요 벡터는 평행하네요. 그죠? AP 벡터와 D 벡터는 평행할 것이다. 어떤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벡터가 평행하면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 벡터를 내가 정리한다면 이 식은 결국 AP 벡터는 T 벡터의 D 벡터의 실수배 D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됐나요? 자, 그때 이 벡터를 위치 벡터로 바꾸면 자,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바꾸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리고 T배 D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요. 됐어요? 자, 이때 OP 벡터가 무슨 벡터? X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얼마? A 벡터 넘어갈까요? 넘어가면 A 벡터 플러스 T배 얼마? D 벡터로서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을 하냐면 점 A를 지나가면서 D 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A를 지나가면서 D 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 벡터를 이렇게 끌어내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제 반대로 어떤 하나의 요게 지금 벡터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니까 벡터 방정식이거든요. 자, 어떤 하나의 벡터 방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형이 과연 이 벡터는 뭘 나타낼까요? 선생님, 이 벡터는요, 이 벡터의 중점 A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D 벡터에 평행하고 있네요. 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이것을 한글로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뜻 이해되나? 자, 그래서 잠시 후에 밑에는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2번 설명까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A X1과 Y1 B X2, Y2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자, 두 점 A하고 B가 있다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주세요. 자, 이 점은 X1, Y1, 그리고 이 점은 P, X2, Y2야. 이때 여기가 원점 O. 두 점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자. 자, 두 점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주세요. 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 점을 나타내는 대표점을 X, Y라고 하자. 됐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점은 위치 벡터가 되니까 이것은 A 벡터. 자, 얘는 B 벡터. 자, 얘는 내가 찾고자 하니까 움직이는 동점 벡터니까 X 벡터. 자, 이렇게 만약에 표현됐다. 이때 두 점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 벡터 방정식을 작성하자. 그림을 보니까 제가 위에다 색깔은 더 씌우지 않을게요. 이 그림을 보니까 AB 벡터와 AP 벡터가 평행하네요. 됐어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봤을 때 AP 벡터와 AB 벡터는 평행합니다. 그러면 한 벡터가 두 다른 벡터하고 평행하면 그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됐나요? 자, 이제 이 벡터를 위치 벡터로 한번 바꿉시다.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T배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됐어요? OP 벡터야. OP 벡터. 네. OP 벡터는 무슨 벡터? X 벡터. 자, 마이너스 OA 벡터 너 넘어가 줄래? A 벡터.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T A 벡터. A 벡터로 묶여지네요. 얼마가 돼요? 1 마이너스 T의 A 벡터. 플러스 O T배 OB 벡터야. B 벡터니까 T배 B 벡터. T배 B 벡터로서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래서 두 점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그러면 그 두 점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이해가 됩니다. 자, 반대로 이게 딱 주어지면 네, 선생님 점 P, X, Y는 A의 벡터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종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 위에서 일로 다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얘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벡터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세 점 ABC가 일직선 위에 있다. 한 벡터는 나머지 두 벡터의 실수배가 되면서 개수의 합이 1 나옵니다. 그러면 세 점 ABP가 일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이 방정식, 벡터 방정식을 암기하시는 겁니다. 됐나? 아니, 지금 내가 유도해 줬잖아. 그럼 유도해 준 과정이 다 이해된다고 표현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마지막 이해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벡터 방정식인데 이 벡터 방정식을 성분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될까? 자, 왼쪽에 좀 여백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제가 표현할게요. 결과만 제가 째려 적으러 갑니다. 자, 갑니다 얘들아. 봐봐. 자, A 벡터 넘깁니다. 넘기면
x 벡터는 x, y, a 벡터는 x1, y1. 우변에는 t배 d 벡터야 tl, tm. 됐나요? 좌변 정리하면 x-x1, y-y1, 우변이 tl, tm이 되겠네요. 됐어요? x선분끼리 같습니다. t는 l분의 x-x1, y선분끼리 같습니다. t는 n분의 y-y1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t와 여기서 나왔던 t가 서로 같네요. 오케이? 같으니까 이 두 식은 서로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점 A를 지나가면서 D벡터에 평행한 직선을 벡터식으로 표현해주면 얘가 되지만, 알겠죠? 성분으로 표현해주면 얼마가 된다? L분의 x-x1 n분의 y-y1 이게 성분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작성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L분의 x-x1 n분의 y-y1 됐어요? 됐나?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줬다면 두 번째 벡터 방정식을 성분으로 표현해 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자, 표현해 줍니다.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OP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면 얘가 나올 거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T배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면 X2에서 X1을 빼고 Y2에서 Y1을 빼는데 앞에 T가 곱해졌으니까 T 곱해지니까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됐나요? 이때 X성분끼리 서로 같습니다. T는 X2-X1분의 X-X1. 자,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Y2-Y1분의 Y-Y1인데 TT가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두 점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자. 즉 작성하면 X2-X1분의 X-X1 Y2-Y1분의 Y-Y1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헷갈려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X2하고 X1을 바꿔 적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X1 자리에 X2를 적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말씀 이해되나? 그래서 X1과 그 대신 요건 변하면 안 된다. X2에서 X1을 빼면 Y2에서 Y1을 적어야 한다. 만약에 X1에서 X2를 적었다면 Y1에서 Y2를 적어야 해. 그런데 뒤에 있는 수 X1 꼭 얘가 X1, Y1이 아니야. X2, Y2가 적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아, 자, 암기를 해야 하는데, 자, 또 하나. 아직 아니야. 안 끝났어. 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할게. 자, 설명을 하나 더 들을 겁니다. 설명을
설명을 하나 들어야 하는데, 자, 칠판 한번 보자. 제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볼 겁니다. x1과 y1을 지나갑니다. 보세요. 이해를 해라. x1과 y1을 지나갑니다. x1, y1을 지나가는데 주어져 있는 d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까요? d벡터가 y의 좌표가 0 나오네요. 그냥 제가 1,0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벡터에 평행하면서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이놈이네요. 결과는 누구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y1이라 직선이 되겠네? 아니,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다면 이 직선 아니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것을 벡터로 만약에 나타내 봤습니다. 1번 밑에 있는 공식 보고 들어오세요. 1분의 x-x1 0분의 y-y1이라고 이렇게 적었네요. 이해됐나?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했는데 수학에서 분모가 0 나와버렸네. 돼? 안 돼? 안 돼요.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했는데 작성해보니까 분모가 0이야. 그럼 도대체 분모가 0이면 이게 불능이어서 이 식으로는 못 꺼낸다는 이야기인데, 표현은 했지만 도대체 내가 그림을 안 그려봤는데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직선은 과연 누구였을까? 결과적으로 위에 얼렁컨닝 해보세요. 안 번창하면서. 봤습니까? 아, 분모가 0이 되면 분자가 0이 되는 도형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 되는 도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분모가 0이면 무조건 분자는 얼마다 0이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됐나? 하나 더 줘야 돼. 자, 세 번째. 자, A x2, y2 이 A를 지나고, 자, 다음 직선이 있습니다. L분의 x-x1 n분의 y-y1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점 A를 지나가면서 자, 다음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주세요. 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그림 그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직선을 얘라고 하자.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직선의 수직이야? 이 직선이었다면 이 연두색 직선은 A를 지나가니까 x2, y2를 지나가니까 얘가 되겠네. 됐어요? 자, 이 직선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방향 벡터라는 것은 기울기를 의미해 준다겠다.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L,N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향 벡터 D1 벡터를 방향 벡터를 L,N이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도 존재할 것이다. 근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얘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 수직 관계가 되니까 내적은 0 나올 것이다. 그럼 이 D2 벡터를 뭐라고 적자? 마이너스 얼마야? M, L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네요. 내적은 0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연두색 직선은 이 점을 지나가면서 방향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1번 내용이야. 이 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어떻게 표현해줘? 얼마야? 마이너스 n분의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L분의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자, 대각선 곱합니다. L배 x 마이너스 x2는 마이너스 n배 y 마이너스 y2. 너 넘어가 줄래? 넘어가 줄래?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 얼마다? 0이다. 아,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작성되구나. 점 A를 지나가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잘 봐. L 곱하기 x 마이너스 x2 플러스 M 곱하기 y 마이너스 y2는 얼마다? 0이다. 알겠죠? 근데 우리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은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주는 게 최소한의 공식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벡터가 나오고 x1, y1 막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알았어? 정리하시고요.